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상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도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오늘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는 외국인 기관 모두 순매도가 나왔고 시가총액은 6,590억. 분봉으로 보면은 어제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고 이제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한 뒤 상승분을 모두 이제 반납을 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2019년 8월 29일 오늘자 기사고요. 지난해 상반기 상상인과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은 각각 ROA가 5.9%, 5.77%라고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곱하기 2를 하면 연간 약 11%입니다. 얼핏 보면은 이 정도 기업은 많이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를 내려가 보면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지적으로 주식담보대출을 중단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로 급선회 했습니다. 문제는 1분기 전체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치솟았다는 건데요. 상상인은 9.76%, 상상인 플러스는 6.87%입니다. 특히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의 건설업 대출의 연체율은 49%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지금 연체가 되어 있는 거죠. 건설업에서는요. 당일 이제 8월 9일에 이제 잠정 실적 공시도 나왔는데요. 여기서 살펴보면은 매출액은 23.6%, 영업이익은 17%,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9.3% 하락했다고 나왔습니다. 주가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 것은 영업이익이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17% 증가를 했고요. 제가 해지 한번 하면 1일 전에 여기 매수 관점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말고 기다리다가 회장님이 루머라고 일축하는 기사가 나온 뒤 매수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걸 보면 진짜인 걸로 이제 보이죠. 상상인은 코스닥 기업이죠. 그래서 코스닥 차트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가장 많이 하락한 날이 이제 다른데요. 시장이 이때 이제 사이드카가 걸리면서 상상인도 여기서는 이제 하락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전저점을 돌파를 해서 내려왔죠. 그리고 상상인 같은 이제 종목들을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전저점을 이렇게 차트상 여기를 깨주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박스권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다음 지지해주는 자리까지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살려면은 여기서 같이 보이는 이런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면은 이제 반등을 수익을 볼 수 있지만은 이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지지선을 깨면은 이제 여기서 매수는 일단은 해볼 수 있겠죠. 제가 뭐 분봉상 차트와 호가창을 보진 못했지만은 만약에 이제 타점이 있었다면 여기서 매수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전저점을 깨면은 여기서는 이제 매도를 해야 하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속임수라고 생각하고서 자신만의 이제 소설을 쓰다가 홀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처참하게 이제 하락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지수 보다가 이제 갑자기 상상인 차트를 봤는데요. 이거는 뒤에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이제 지수와 같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수가 가장 많이 하락한 날 상상인도 이제 하락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음날 이제 개파락이 시장은 됐고, 여기가 이제 저점이었죠. 상상인은 이날 이제 하락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최근에 이제 반등세를 연출을 했죠. 이러면서 이제 상상인도 같이 반등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상인 나름대로의 이제 악재 해소에 대한 상승 근거도 있지만 시장 지수도 저점을 지켜주면서 상승을 해주고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상상인이 오늘같이 고가가 24%거든요.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시장 지수가 만약에 오늘도 이제 무너지고 있었다면은 상상인은 이렇게 반등하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락장에서는 모든 악재는 강력하게 반영이 되는 반면 이제 호재는 약하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장에서는 별거라고 생각되지 않을 악재도 하락장에서 발생하게 되면은 뭐 20% 하락도 맞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의 장에서는 엄청난 호재라고 느껴지는 것도 하락장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상승이 둔화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상인으로만 이제 다시 넘어와서 차트를 보면은 저는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차트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일에 이렇게 이런 등락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형성을 하는 게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여기가 지지선 역할을 했었죠. 꼬리를 달고 올라갔으니까 여기를 깨고 내려가니까 이제 하락이 나왔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 하락이 어디서 멈췄을까요? 이거는 보나마나 이제 뻔하지만은 이제 지지와 저항, 지지선에서 멈췄을 겁니다. 이 가격이.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좀 과거로 돌아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하락분에 선을 그어보면은 신기하게도 이 앞에 저항선 역할을 했던 이런 부분들에서, 그다음 여긴 지지선 역할을 했던 부분에서 이제 밑꼬리가 달리고 반등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8,750원, 대략 9,000원이죠. 그럼 앞에 차트로 좀 돌아가서 이 부분을 보면은 제가 8,700 다시 선을 긋고 이 앞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이 부근에서 이제 저항 역할을 해줬죠. 그리고 저항으로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상승하고 나서는 이렇게 지지 역할을 해주고 2차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또 지지와 저항으로도 볼 수 있지만 박스권이라는 것도 지지와 저항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여기까지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게 되고 여기서도 또 저항선을 맞고 다시 내려오고, 그러면 이전에 저항선 역할을 했던 부분이 다시 지지선이 돼서 상승을 하고 그 다음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세 상승이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박스권이라는 게 선을 그어보면은 명확하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차트만 볼 때는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이제 차트를 만들어 가는데도 상도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줘야 할 자리는 지켜주고 또 이제 뚫어줘야 할 때는 또 뚫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지켜줘야 할 자리들을 지켜주지 않으면은 차트가 지저분하게 되겠죠. 그러면 투자자들이 매수 매도 판단을 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조금 더 예측하기 쉬운 종목들로 찾아나가겠죠.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뭐 재무제표 보고 기업의 성장 가치를 판단하고 그래서 저평가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사실 다 차트 보고 이쯤이면은 싸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차트를 안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재무제표 그런 거 안 보고 이제 차트만 보고 기술적 분석으로만 해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외국에는 기술적 분석의 대가들도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또 연봉 높게 받아가면서 이제 분석도 해주고요. 물론 이제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할 건 아니지만은 차트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건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큰 수익을 보신 이제 슈퍼개미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유명하신 분들도 다 이제 차트 얘기는 한 번씩은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물론 이제 안 하신 분도 있긴 있습니다. 진짜로 큰 금액 굴리시는 분들은 가끔 차트를 보고 매수해 놓고 놀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우리가 하락하는데 하락 이유가 없고, 여기가 이제 하한가 부근이었는데 하한가에서 반등할 때 여기가 기술적으로 지지와 저항이었던 자리니까 한번 베팅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아무 근거 없이 매수하기보다는
이제 회장님의 그런 인터뷰 기사를 보고서 조금 더 위에서 사더라도 베팅을 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